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매우 지금 네. 자중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호영, 이진숙 두 후보가 여론조사상 상당히 앞서고 있었는데 두 후보가 컷오프 되면서 이 상당히 교란적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네. 뭐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문을 좀 열어둔 상태이고, 심지어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막판 단일화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호영 의원은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겁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뭐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그 김영환 충북지사에도 이제 똑같은 경우인 상황인 거죠. 주호영 의원 직접 만나보셨죠? 네, 제가 최근에 만난 건 지난 월요일 날 네. 오후에 만났었는데요. 예. 뭐 아직까지 자기가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결심을 하고 있고 다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지만 네. 지역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설마 나올까? 예, 설마 무소속 출마 안 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더 많아요. 예, 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가장 큰 게 이런 거죠.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대구시장 선거하는데 약 13억 원 정도가 이제 선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13억. 예, 예. 예.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큰 돈이죠. 예. 그래서 주호영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화를 한다면 그 선거 운동 공식 시작하기 전에 네. 단일화를 할 수는 있으나 예.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예. 단일화를 할 수가 없다. 이 돈은 고스란히 못 쓰게 된다. 예. 돌려받지를 못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허.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호영 의원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우리 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당. 예, 국민의힘을 위해서 우리 당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 당의 공천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 질서를 바로 잡는 게 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양반이 그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면은 네. 좀 미리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시기가 좀 늦었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예. 저도 이제 사실은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네.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이진숙 후보가 이제 가장 최근에 핫했던 게 지난 28일이었잖아요. 예. 그 프로야구 개막 한날 뭐 어깨띠. 예, 삼성 그 라이온즈 파크, 예. 대구에서는 라팍이라고 하는데 라팍. 예. 라팍에서 그 어깨띠를 두르고 흰색 옷을 입고 예. 이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어깨띠에 보면 국민의힘을 가렸어요. 예. 제가 어제도 만났었는데 어제도 이렇게 어깨띠를 메고 있었는데. 예. 어제도 만났어요. 예, 제일 위에 이게 국민의힘 그 대구시장 예비후보 이진숙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국민의힘을 흰색으로 이렇게 가렸더라고요. 가리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국민의힘을 가린 거는 예. 그럼 무소속 출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가능성은 1부터 99까지가 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예. 만일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나중에 그 국민의힘 그 후보와 단일화도 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그가 이진숙 후보의 경우에는 컷오프 당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막판 단일화는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구 국민의힘 전선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종 후보는 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황은 마지막에 이제 그 1대1 구도가 되는 거냐 민주당하고, 네. 아니면은 뭐 무소속 포함해서 3자 구도가 되는 거냐. 예. 그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지금 추경호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지금 후보가 6명인데 추경호 의원이 가장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윤재옥, 유영아, 뭐 또 최은석 이 네 명의 국회의원들이 좀 한 자릿수예요.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제가 추경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죠. 단자릿수다. 네, 그래서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만일 이진숙 후보 그리고 그 주호영 후보가 나온다면 네. 이제 사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사자 대결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3명은 단일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높다. 그러면 결국은 1대1로 갈 수밖에 없는데 1대1로 간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좀 유리하겠죠. 네. 유리하긴 한데 만일 이진숙이나 주호영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 예. 좀 무게감이 있는 예. 김부겸 후보와 좀 균형을 맞출 수는 있으나 음. 만일 추경호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네. 김부겸의 승리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추경호 대 김부겸. 왜냐하면 추경호도 사실은 경제부총리 네.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이긴 합니다만, 네. 예, 그래도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어서 무게감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왔던 김부겸 대선 후보와 네. 추경호는 뭐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도 했지만 예. 이제 그 대구에서는 달성군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한 지역구 의원이지 추경호 의원이 예. 대구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아니면 대선 주자급으로는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에 비해서는 당연히 무게감이 떨어지고 예.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가 두 군데서 나왔잖아요. 예. 그 대구 영남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 TBC. 그리고 엊그제 TBC에서 나온 예, 여론조사를 예. 보면 지금 추경호 후보와 만일 김부겸 후보가 붙는다면 지금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TBC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추 후보와 김부겸 후보 간 격차가 15% 이상 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어느 후보와 붙더라도 50% 이상 득표를 다 하는 걸로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데는 60%까지 그렇죠. 예. 나오더라고요. 어제 조사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 대세는 기울어졌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김부겸 후보가 예. 뭔가 좀 삐끗하거나 아니면 현 정부와 예. 뭔가 이게 좀 잘 안 맞아서 네. 본인이 그 내세우는 공약이 조금 어긋나거나 이럴 네. 경우는 지지율이 좀 내려갈 수는 있으나 이런 게 아니라면 충분히 승산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김부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뭐 전화도 네. 다 안 받고 한 주 정도 한 1, 2주 정도를 일종의 이제 자맹 비슷하게 그렇죠. 했는데요. 네. 그때 상당한 이제 그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네. 이를테면 이제 대구공항 이전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가 뭐 그밖에 대구의 이제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GRDP가 30년째 꼴찌라면서요. 33년 꼴찌입니다. 33년째 꼴찌예요. 부끄럽습니다. 아, 그 지역 기자들도 힘들겠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예, 그리고 네. 지금 홍준표 시장 이후에 공석인 거죠, 대구시장이. 예, 그렇죠. 작년 4월달에 홍준표 시장이 서울 시민이 된 이후에 그 대구시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구시장이 있는 상황하고 없는 상황하고도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좀 힘이 실렸겠죠. 아하. 그런데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도 더 높아졌고 예. 더구나 무책임하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더구나 예.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을 하면서 예. 힘 있는 시장으로서 대구에 뭔가 일을 잘 하고 어허. 대구를 좀 더 발전시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3년 만에 시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네. 예, 나갔고 예. 그 이후에 패한 뒤에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대구 시민으로 그럼 대구는 뭐냐? 대구 왜 왔노? 이렇게 예, 되는 그렇죠. 예. 굉장히 분노했죠. 어, 예, 그 예. 분노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에 대한 그 배신감,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 네. 이게 또 배신은 또 못 참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그렇죠. 예, 유승민 의원 여태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누가 배신자가 될 거냐, 대구에서. 이진숙, 주호영, 추경호 뭐 아니면은 국힘 전체에 대해서 아까 이제 택시기사분 말씀대로 더 이상 국민의힘은 뭐 희망이 없다. 뭐 이렇게 제가 울산에 갔는데 울산도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저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국힘은 쓰레기다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대구도 분위기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22일 날 장동혁 대표가 22일 날 대구시당에 왔었거든요. 예. 급하게 왔었죠. 그날. 컷오프 하기 직전에. 네, 그렇죠. 예. 21일 오후에 제가 추경호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문자가 온 거예요. 예. 내일 오전 10시에 장동혁 대표가 온다. 대구시당에 온다. 그래서 12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두 만나겠다. 예.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예. 22일 오전에 이제 그 대구시당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 예.
장동혁 대표가 그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로 들어간 이후에 그 국민의힘 그 상임 고문인 한 분이 네네.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더니 야 장동혁 나와 너 죽을래 이러면서 그 국민의힘 다 말아먹고 너하고 윤석열하고 다 말아먹었잖아.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러면서 예. 이 시베리안 새끼 그러면서 막 쌍욕을 했죠. 예. 진짜요? 예, 쌍욕을 했고 예. 또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 시당을 빠져나갈 때 예. 또 너 이리 와. 어. 너 죽을래? 나 한다면 한다. 막 이런 고함을 지르기도 했었죠. 예. 야.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힘 당원들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도 예.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그토록 그 국민의힘 네. 을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추앙했던 것 치고는 너무 초라한 점수 아닌가 싶은데 지금 조정훈 기자 말씀하신 그 영상이 좀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그 영상 잠깐 보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땡긴다. 가만 있어봐. 자, 일로 와. 요거 잡으라. 제가 전달할게요. 제가 전달할게요. 들어가시죠. 형님 들어오셔. 장동인 너 가면 죽는다 이 새끼야. 형님 들어오셔. 나 하면 한다. 나 한다 하면. 야, 지금 저 정도면 지금 저게 이제 시당 사무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당 사무실 안에서 대표인 장동영 의원을 향해서 저런 육두 문자가 네. 당 안에서 저런 게 막 벌어지는 정도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역대급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죠. 있던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그만둬 버리고 또 그 충북지사였던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게 뒤집혀 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도 뒤집혀 버리고 이러면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남원정 수준으로 돌아가서 국민의힘의 소위 이제 개혁파에 해당하는 뭐 분들을 다시 모셔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다 한들 또 변화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대구는 바뀔 것 같다. 민심은 완전히 기울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저는 거의 뭐 기울었다. 뭐 한 8분 응선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분 응선은 넘었다. 벌써 두 달 네, 남았는데 그렇죠. 예.